한때 법원에서 근무하셨던 사진 요거 좀 갈아주시고.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표창원 의원하고 판결문 유출 관련해서 국정원이냐, 검찰이냐, 법원 행정처냐, 뭐 시나리오를 몇 가지 쓰다가 결론을 못 낸 채, 예, 잠재적 후보군 3개를 얘기하다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법원이냐, 이게 과연 그러면. 왜냐면 금고직이니까. 법원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범. 최소한 정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결문 자체를 심판서인데 하여튼 정확하게 표현. 하여튼 판결문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데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종범이죠. 간단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언론에 보도된 바를 가지고 이게 왜 이례적이고 말이 안 되는지를 짚긴 했어요. 그렇게 빨리 내주는 경우가 있냐, 뭐 비실명화 문제, 요거 좀 전문가로서 정리해 주시면요. 주광덕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메일에 첨부된 걸 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받은 답변서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예요. 보도자료로. 예. 여기에 이 판결문이 첨부가 돼 있는데 첨부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1976 87 맞지? 이해합니다. 1976 예. 87 판결문 검수 완료 예. PDF.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PDF 파일이 미리 작성돼 있었을 경우, 그다음에 이 당시에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법원 행정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76년도 판결이라 전산화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가지고 전산화 시킨 거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해방 이후 판결문은 전부 다 지금 전산화 시켰다 이렇게 그런 보도도 그래서 나왔어요. 금방 빨리 찾아서 금방 보내줄 수 있었다. 그렇죠. 전산화 안 돼서 찾으려고 했다면 6분 만에 보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6분, 8분 만에 보냈기 때문에 이미 전산화 돼서 했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전산화 했다면 무조건 비실명화가 됐었어야 하는 거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판결문 파일명은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 1976 87 판결문 검수 완료. 네. 판결문 어떻게 나오냐면 76드 몇 호 이렇게만 나와요. 첨부 파일 자체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 파일명 자체가 지금 마사지된 파일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검수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면 마사지 한 데서 지금 검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뭘 검수했느냐? 실명이 나와 있는 걸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검수 완료되기 전에 파일이 있겠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게 아마 언론에 보도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버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버전이 있는 거는 팩트인데 이미 네. 이제 두 버전을 확보한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두 네. 버전이 있어요. 지운 거, 안 지운 거. 근데 저 파일명으로 볼 때 네. 이건 지운 거. 파일명은 지운 거다. 예, 지운 거예요. 검수 완료했으니까. 네. 지운 거여야 한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법원 행정처가 처음에는 이름이 있는 걸 보냈다가 20분 있다가 그걸 지운 걸 또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딱 한 번만 보냈다고 해서 나중에는 또 그 앞에는 그렇죠. 파일을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계속.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광덕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이걸 올렸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검수 완료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럼 이건 비실명화된 건데 그럼 어디서 난 거냐?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월요일 날 T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아서 본인은 이거를 그런 거 보여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삭제를 본인이 해서 삭제했다고 보였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젠가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여기 거죠.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예. 박주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개를 보낸 게 맞다. 본인들이. 그리고 어제 아침에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도 두 개를 받았는데 처음 거는 실명
있는 걸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왔는데 두 번째 거는 안 열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일이 발송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서 행정처에서 두 개를 두 번째로 보낸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열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 달라. 오늘 아침인가? 하여튼 예. 여기 지금 검수 완료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메일은 두 번째 받은 메일이냐? 첫 번째 받은 메일이냐? 네. 첫 번째 받은 메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의 파일명은 뭐였냐? 네. 그랬더니 보좌관이 봐서 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 끝났어요. 이제 이 방송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도 맞추겠지, 거기에.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또 법원 이상한 행정처에서 건? 뭐라 그랬냐면 예. 왜 그러면은 비실명화된 걸 내줘야 되는데 실명 걸 내줬느냐 하니까 요청을 할 때 벌써 쌍방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더라. 네.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는데 뭐하러 가리냐. 그건 말도 안 돼. 그렇지, 자기들의 원칙이 있는 건데. 네, 그건 말도 안 돼. 주광덕 의원 블로그에 보면요. 네. 보도자료에 이게 나와요. 본인이 이제 요청해서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올려주세요. 서류 제출 요구 목록 해가지고 소관기관 대법원 요구 내용 긴급 요청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1970년 4월 10일 서울가정법원 혼인무효 심판 확정 판결문 사본 안경환 하고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이렇게만 나와요. 네. 뒷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양쪽 당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해명하고 안 맞죠. 그것 안 맞기도 안 맞지만 어차피 요청하는 국회 측에서 신상을 알고 있다 해서 그걸 안 가려도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것이 국회에서 신상을 뻔히 알고 요청해도 다 가린 채 와요, 법원에서. 당연히. 그럼 법원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20분 후에 깨달아서 지워서 보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다른 해명 중에 하나는 급해서 그냥 보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20분 있다가 가렸거든요. 20분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리고 기자회견은 다음날이잖아요. 급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급하죠. 미리 얘기가 다 돼 있었는데. 미리 얘기가 다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말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가설 중에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 이제 김보혁 기자는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받은 의원들이 검찰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 검찰 쪽의 작전이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법원이 만약에 종범이라고 하셨는데 종범이든 주범이든 여기에 법원이 뭔가 적극적으로 했다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인사검증을 할 때 예. 민정수석 비서관실 소관은 맞아요. 예. 근데 그 밑에 또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예.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거 민정비서관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1차 책임은 그 비서관이 져야죠. 예. 왜 민정수석을 갖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민정수석이에요. 조국이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조국 수석도 그렇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직접 관련은 검찰이란 말이에요. 예. 법원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럼 법원이 어떤 이익이냐?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을 건드리면 그 밑에 법무비서관을 건드릴 수 있어요. 법무비서관. 예, 그럼 법원 담당이거든요. 김영현 비서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이번에 들어간 사람. 수석이 물러나는데 어떻게 밑에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책임져야죠. 그런 거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설이. 예. 만약에 법원이 인발부 됐다면 법원의 이익이 뭐냐 여기서.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은 못하겠는데 일단 김영현 비서관은 직전까지 법원에 있다 나왔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간사를 맡았고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 판사회의 법원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예. 판사들끼리 모였어요. 문제가 된 시초가 국제인권법 연구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법원 내부가 안팎으로 조응이 가능한 지금 구도인 거예요. 김영현 법무비서관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죠. 빨리 쫓아내야죠. 양승태 대법관 하에 법원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법원 내에 동호회가 있어요. 아니 연구회 공부하는데. 동호회야 내가 보기엔.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다소 진보적인 판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걸 현 대법관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직권적 관련하여 법원 내에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대요. 현 대법관 하에, 혹 뭐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대법관 하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모였어.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호회 출신 판사가 지금 조국 민정수석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관 혹은 그 친위 인물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거지, 상황이. 이게 법원이 만약 협조했다면, 혹은 관여했다면 그 이익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를 한 차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었죠. 네, 1차 결론을 냈었는데 그게 사실 부실 조사와 부실 검증이었죠. 이번에 판사들이 제대로 다시 조사해야 하자는 되는 거고요. 컴퓨터 까자고 그랬는데 그때 못 가게 했죠. 예.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전직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놀래지 마라, 가면 거기 블랙리스트가 있을까 컴퓨터에, 이렇게 하면서 전달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임 판사의 진술에 의하면 예.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이 아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다른 고위법관이 자기를 불러서 너가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해라. 예.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진술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근데 이제 보면 컴퓨터 안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리스트가 있다. 네.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 놓은, 놀래지 마라. 이러면서 블랙리스트가 판사들이 판사들을 감시한 거야. 좋잖아. 그래서 지금 법원 내에서 시끌벅적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근데 양승태 대법관은 그럼 언제까지 대법관이에요? 9월 달이 임기 종료. 얼마 안 남았군요. 예. 예. 막바지 피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시나리오는 뭡니까, 그러면? 법원이 어쨌든 정보물로라도 관여를 했다. 네. 저번에 해명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네. 거죠.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총수님하고 표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아, 설계자가 따로 있다? 예, 네. 설계자 따로 있고, 수법은 국정원 수법인데, 국정원이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국정원 이름 걸고 직접 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직에서 장악이 안 된 만한 데가 법무부하고 대검인데, 네. 중앙지검까지는 지금 장악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 라인에서 뭐가 이제 돌출행동이면 돌출행동이고 최소한 두세 정도의 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일정 정도 언론이나 자유당도 관련이 돼 있을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주광덕 의원은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주광덕 의원은 그럼 말입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 탄핵 때, 네.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저분들 우리 편이다.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모르는 법원의 행정처의 누구, 전체 그림을 모르는 언론사의 누구, 혹은 국회의 누구, 설계자가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주광덕 의원은 본인이 한테 부여된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몇 번 그분 전화 인터뷰 하는 걸 계속 들었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 언론사에서 그거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나? 자기가 한 건 하려고 했는데, 미리. 근데 그게 그 목소리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전 진심이다. 저는 좋습니다. 서로는 모른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지금 해결의 키는 저는 법원이 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 만약에 했다고 치든, 국정원이 했다고 치든, 언론사에서 했다고 치든,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법원이겠죠. 진실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애초에 어떤 그림이었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없는 데가 법원이에요. 건드리면 거긴 나올 거예요. 최소한,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양보해서, 예. 판결문이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40년 전 판결문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판결문은 영구 보존이에요. 그 네. 문서 보존 규칙상. 그러니까 어느 법원, 근데 법원에서 개별 법원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으면 서울 가정법원의 창고에 있어요. 네. 이만한 책으로. 예. 그러니까 판결 일자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뒤져서
꺼낼 수가 있어요. 6분 만에는 안 되죠. 그건 뭐 6분만 아니죠. 네. 그러면은 애시당초 뭔가 작업이 있었을 때는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그 판결을 찾아낸 실무자가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음.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문제를 안 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시초기도 하지만 비실명화된 거를 내줘야 되는데 왜 실명화된 걸 내줬냐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거는 이게 지금 민사 판결도 아니고 형사 판결도 아니고 가사 판결이거든요. 네. 가사소송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해서 발급이 되면 이게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나갔다는 것을 법원 사무관이 기명날이 나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다가. 그래서 그 교통방송 6시 프로그램에서 주광덕 의원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이거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 그럼 그 절차대로 안 나간 거예요. 오호!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가소소송법 위반에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주도했다고는 저도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예, 저도 처음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총수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그렇게 간이 크지 않아요. 간도 크지 않고 치밀하지도 않고. 예. 네. 이거 굉장히 공세적인 공작이거든요, 실제. 맞아요. 파장을 완전 크게 일으켜서 정권을 곤란하게 만들고 후보자를 날려버리고 야당을 들고 일어나게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작전이에요. 이거를 저는 법원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법원은 조력자가 된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 채 조력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요. 설계자는 점조직을 운영을 했다. 각각은 서로 모르는.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직 단위인지 개인이 조직에게 자기가 잘 아는 일부 세력에 의뢰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소설 가설로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냐면 국정원이 저는 1차적으로 배제됐던 게 일단 판결을 빼내야 되는데 네. 국정원과 법원 사이엔 커다란 그건 없어요. 매개고리는. 옛날에는 뭐 안기부가 뭐 와갖고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법원 출입 아이오는 없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면 법원 IO 있죠. 그러니까 네. 담당은 있는데 네. 제가 영장 전담할 때는 담당을 한번 만나본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전혀 뭐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쉬운 거는 검찰은 법원하고 뭐 사법연수원으로 엮일 수도 있으니까 판결문 좀 구해줘라 하면 검찰을 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구나. 그죠? 예, 검찰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저는 않을까 싶죠. 국정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안경환 후보 전 내정자 정도 되면요 이번에 문서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국공립대학의 교수 이 정도 지명도였으면 진작에 확보하고 있었다. 진작에 조난 문서로 진작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거를 써먹냐 안 써먹냐의 문제인데 써먹을 타이밍이 온 건데 그러면 그 정도로 진작에 파일을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조직이면 저는 검찰이 아니라 이쪽이다. 예. 오래전에 있던 거 들고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권위원장 시절부터 가지고 네. 있었고. 그 이전부터 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한 군데 오더를 주는 거는 최근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김보일 부장이 말씀하신 국정원에 근무했던 검사. 국정원의 검사, 되게 유력할 것 검사. 자, 잡아봅시다. 예, 그럼 오비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소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후보로 날아갔고 그 일단락됐고 끝났지만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정권이 제대로 수익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통수 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잡아내서 줘줘야 돼. 주광덕 의원이 저는 뭐 사실 저희 연수원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좀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자긴 적법하게 취득했다. 아니에요. 가소송법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붕괴했었냐면 뭐 그동안에 그것이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관례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명분을 삼았던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날리면서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법을 집행하는 곳의 최고 수장인데 어떻게 법을 어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그럼 니네들은 그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법을 어겨서 자료를 취득하냐. 이건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는데 관례였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러면 좋은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적반하장이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싸워서 큰 화제가 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메일에 첨부된 걸 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받은 답변서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예요. 보도자료로. 예. 여기에 이 판결문이 첨부가 돼 있는데 첨부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1976 87 맞지? 이해합니다. 1976 예. 87 판결문 검수 완료 예. PDF.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PDF 파일이 미리 작성돼 있었을 경우, 그다음에 이 당시에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법원 행정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76년도 판결이라 전산화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가지고 전산화 시킨 거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해방 이후 판결문은 전부 다 지금 전산화 시켰다 이렇게 그런 보도도 그래서 나왔어요. 금방 빨리 찾아서 금방 보내줄 수 있었다. 그렇죠. 전산 안 돼서 찾으려고 했다면 6분 만에 보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6분, 8분 만에 보냈기 때문에 이미 전산화 돼서 했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전산화 했다면 무조건 한때 법원에서 근무하셨던 사진 요거 좀 갈아주시고.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표창원 의원하고 판결문 유출 관련해서 국정원이냐, 검찰이냐, 법원 행정처냐, 뭐 시나리오를 몇 가지 쓰다가 결론을 못 낸 채, 예, 잠재적 후보군 3개를 얘기하다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법원이냐, 이게 과연 그러면. 왜냐면 금고직이니까. 법원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범. 최소한 정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결문 자체를 심판서인데 하여튼 정확하게 표현. 하여튼 판결문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데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종범이죠. 간단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언론에 보도된 바를 가지고 이게 왜 이례적이고 말이 안 되는지를 짚긴 했어요. 그렇게 빨리 내주는 경우가 있냐, 뭐 비실명화 문제, 요거 좀 전문가로서 정리해 주시면요. 주광덕 의원이 뭐라 돼 있는 파일의 파일명은 뭐였냐? 네. 그랬더니 보좌관이 봐서 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 끝났어요. 이제 이 방송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도 맞추겠지, 거기에.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또 법원 이상한 행정처에서 건? 뭐라 그랬냐면 예. 왜 그러면은 비실명화된 걸 내줘야 되는데 실명 걸 내줬느냐 하니까 요청을 할 때 벌써 쌍방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더라. 네.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는데 뭐하러 가리냐. 그건 말도 안 돼. 그렇지, 자기들의 원칙이 있는 건데. 네, 그건 말도 안 돼. 주광덕 의원 블로그에 보면요. 네. 보도자료에 이게 나와요. 본인이 이제 요청해서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올려주세요. 서류 제출 요구 목록 해가지고 소관기관 대법원 요구 내용 긴급 요청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1970년 4월 10일 서울가정법원 혼인무효 심판 확정 판결문 사본 안경환 하고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이렇게만 나와요. 네. 뒷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양쪽 당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해명하고 안 맞죠. 그것도 안 맞기도 안 맞지만,
어차피 요청하는 국회 측에서 신상을 알고 있다 해서 그걸 안 가려도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것이 국회에서 신상을 뻔히 알고 요청해도 다 가린 채 와요, 법원에서. 당연히. 그럼 법원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비실명화가 됐었어야 하는 거고.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판결문 파일명은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 1976-87 판결문 검수 완료. 예. 판결문 어떻게 나오냐면 76드 몇 호 이렇게만 나와요. 첨부 파일 자체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 파일명 자체가 지금 마사지된 파일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검수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면 마사지 한 데서 지금 검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뭘 검수했느냐? 실명이 나와 있는 걸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검수 완료되기 전에 파일이 있겠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게 아마 언론에 보도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버전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두 버전이 두 버전이 있는 거는 팩트인데 이미 네. 이제 두 버전을 확보한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두 네. 버전이 있어요. 지운 거, 안 지운 거. 근데 저 파일명으로 볼 때 네. 이건 지운 거. 파일명은 지운 거다. 예, 지운 거예요. 검수 완료했으니까. 네, 지운 거여야 한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법원 행정처가 처음에는 이름이 있는 걸 보냈다가 20분 있다가 그걸 지운 걸 또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딱 한 번만 보냈다고 해서 나중에는 또 그 앞에는 그렇죠. 파일을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계속.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광덕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이걸 올렸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검수 완료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럼 이건 비실명화된 건데 그럼 어디서 난 거냐?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월요일 날 T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아서 본인은 이거를 그렇구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삭제를 본인이 해서 삭제했다 보였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젠가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여기 거죠.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예. 박주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개를 보낸 게 맞다. 본인들이. 그리고 어제 아침에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도 두 개를 받았는데 처음 거는 실명 있는 걸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왔는데 두 번째 거는 안 열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일이 발송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서 행정처에서 두 개를 두 번째로 보낸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열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 달라. 아, 오늘 아침인가? 하여튼, 예. 여기 지금 검수 완료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메일은 두 번째 받은 메일이냐? 첫 번째 받은 번째냐? 메일이냐? 예. 첫 번째 받은 메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첨부